네, 반갑습니다. 제가 단독 발제자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잘 알고 클 수 있도록 돕는 단체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도서관에서도 안전해야 됩니다. 어디서든 안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른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또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 오늘 발제는 발제문으로 여러분들 그 포럼집 자료 안에 있고 거기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보충해서 PPT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 발제문의 순서대로 우리가 오늘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교육의 큰 두 흐름과 그리고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있는 유해도서의 포인트들, 유해 성교육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잘 파악하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대안이 있나까지 뒤에 토론자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발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성교육의 그 상황, 전쟁 상황에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이 상황과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이 유해도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유해도서의 내용들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분들이 아마 다루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론적인 개론을, 즉 오늘은 전 이론적인 것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보고와 이론이죠. 일단 성교육의 방향성의 두 가지 흐름과 교육 공동체의 분열이라고 제가 첫 번째 제목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성교육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던데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절제와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생명의 중요함을 위주로 교육하고 있는 이른바 절제 성교육이라고 하지만요. 결혼과 가정과 생명의 그리고 사회의 존속을 중시하며 개인의 궁극적인 행복을 중시하는 앱스티넌스 교육이 있습니다. 세이프 섹스 교육은요. 상호 존중이란 아젠다가 핵심 아젠다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 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성적인 관계도 합의한 사람과만 해야 된다. 그때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을 조심해야 되니까 피임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요, 이 절제 성교육에서 핵심 아젠다는 생명과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세이프 섹스 교육에서의 핵심적인 아젠다는 상호 존중입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시간에 많이 인용되는 상호 존중이 없이 이루어진 성적인 행위는 성폭력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교육이 이제 약간 오버해서 합의했으면 누구나와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합의하지 않았으면 안 되지만 실제로 이제 합의했다고 한다면은 성별을 넘어 뭐 인종을 넘어 할 수 있다. 성적인 행위를 그게 자기 성적 결정권이다까지 가고 있고 10대들에게 중요한 건 파우치, 콘돔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부모가 챙겨주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학교 교육, 공교육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실상 학교 성교육은 이 앱스티넌스 교육은 많이 위축되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 피임 위주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세이프 섹스 교육이 대세였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그렇게 됐죠. 대표적인 세이프 섹스 교육의 이름이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어떤 분들은 앱스티넌스 교육, 지키건 지키라고 하는 교육이죠. 인간이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을 열어가고 그 전에는 성적인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절제하고 승화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성적인 욕구가 있을 때마다 합의하에 성관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절제력이 인간에게는 있다라고 교육하는 앱스티넌스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난 아직 성관계할 나이가 아닙니다. 뉴욕주 먼로 카운티의 교육이었습니다. Abstinence by choice. 난 스스로 절제를 선택했어요. 이런 교육들은 효과가 과연 있었는가? 아이들에게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교육되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임신과 낙태율이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성적인 행위는 합의한 사람과 아무하거나 하는 게 아니야. 자신의 배우자와 하는 거야. 라는 교육이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으로 말미암아 어떤 또 결과가 있는지 더 부수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성적인 일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란불일 때 건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빨간불일 때 건너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빨간불일 때 건넌 적 있고. 하지만 가이드라인 자체는
똑바르게 주어져야 됩니다. 헌법적으로 맞고 의과학적으로 맞고 윤리적으로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성교육의 흐름은 왜 학부모들이 유해도서에 항의를 하느냐.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이 합의했다 하면 해도 된다라는 식의 교육. 그래서 자기 성적 결정권에 따라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행위 할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성별을 교체하는 것도 자기의 결정이다라고 말하는 교육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합의하에 하는 성관계를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피임 위주로 교육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이 SF 섹스 교육을 하시고 있는 분들의 주장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모두 성행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13.6세, 최근에 업데이트된 나이는 14.1세, 모두 아이들이 이미 성관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콘돔 주는 게 맞는 교육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학부모들은 거기에 선동되고 있습니다. 이거 순 거짓말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 전체 평균 13.6세 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 행태 조사를 할 때 수많은 항목 중에 한 가지 성행위 한 적 있냐 없냐 있다라고 답한 아이들 5% 정도의 첫 성관계 연령이 중2 13.6세인 것입니다. 나머지 95%는 성관계 하지 않고 졸업합니다. 그리고 서로 100% 다 성적 일탈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는 파란불 때 건너자, 빨간불 때 건너면 위험해 라고 다른 길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육하는 게 바르다라고 하는 근거가 과연 있을까요? 왜 아이들도 성적인 존재이고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적당히 성행위하고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만 조심하면 더 공부에 집중 잘 되고 행복해지고 일 잘 풀리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통계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가치한 교육, 성교육의 방향성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성적인 운동은 그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성애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경찰서에 가보시면 화장실에 뭐라고 붙어있죠? 성적 운동을 하지 맙시다 라고 돼 있어요. 일체의 성적 운동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성폭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지식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어떻게 성관계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치고 어떻게 생식기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가르치고 성적인 지식을 많이 주는 것, 조기에 성 지식을 잔뜩 넣어주는 거 그거 필요하다. 그래야지 성폭력이 예방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그래야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진다. 이상한 짓을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성심리를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지식으로 보통 끝납니다. 우리나라 지리에 대해서 배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다. 배웠을 때 그 지식은 인포메이션으로 끝납니다. 근데 성적인 지식은요. 중세 최고의 교부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성적인 지식은 인간의 성적인 욕구와 충동과 호기심과 역동을 일으켜 행동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성적인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과 달리 어떻게 성행위 하는지 가르치는 것과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는 것은 아이의 내면과 성장에 일으키는 역동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왜? 인간에겐 기본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앱스티넌스 교육은 성적인 욕구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적인 일탈로 이어지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성적인 욕구는 성적인 운동과 성적인 지식의 전달은 상대방에게 내가 팩트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인 충동과 욕구와 행동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가치관, 부모님이 아셔도 될까? 호기심, 양심, 때로는 수치심, 또 내 신앙관, 여러 가지와 역동을 일으킵니다. 내가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배웠다고 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와 충동이 있었다. 그 사람은 그쪽 분야 천재인 것입니다. 인수분해 배웠더니 막 함수가 배우고 싶어. 그 분야 천재인 것입니다. 근데 성적인 지식은요. 천재가 아니어도 누구나가 그 내면에 있는 성적인 욕구와 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헬머시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지식을 과부하시키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성 관련 지식은 결론적으로 일반 지식과 달리 지식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을 성애화시키거나 성중독시키거나 성범죄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 운동을 하지 마세요라는 주의가 경찰서 화장실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애화가 뭐냐면요. 성적이지 않은 대상도 성적으로 바라보거나 성적이지 않은 상황도 성적으로 바라보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미연에, 조기에 어떻게 성관계하는지
성기 이름이 무엇인지, 생식기 명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용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자세히 교육하면 아이들에게 성적인 충동과 욕구와 성애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아이들이 성적인 질문을 할 때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상의 삶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운동을 자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음담패설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충동 조절이 약한 대상일수록 성행위 자체에 대한 그래픽한 성교육, 눈에 보여주는 성교육을 조심해야지 되고 경험해볼 것, 만져볼 것, 느껴볼 것, 이런 터치해볼 것, 경험을 강조하는 성교육 주의해야지 되고 특히 그러다가 자유행위를 유도하는 성교육을 주의해야 되며 단독적인 성을 강조하는 성교육을 주의해야 됩니다. 즉 생명과 사랑을 배제하고 성관계 자체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래픽한 성교육입니다. 오늘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그래픽한 성교육은 아이들이 성적인 충동과 욕구와 호기심에 시달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매개이고 그 극단적인 매체가 음란물이죠. 예. 인간을 상해화시키려면요 그래픽한 성그림을 자꾸 보여주면 됩니다. 셀프 터칭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영국 등 유럽에서 하고 있는 교육인데요. 여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저항, 셀프 터칭 교육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그 서명을 돌리고 있던데 셀프 터칭 교육의 끝은 결국에는 이제 자위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위는 중독되었을 때 음란물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캐나다 레이첼 바로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음란물과 자위가 지속되었을 때 전전두엽이 망가진다든지 발레리본 박사에 따르면 혈액질의 양이 줄어든다든지 독일 연구에 따르면 보상혈로 사이즈 자체가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자위 음란물 중독의 문제점은 의과학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자꾸 유도하는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과연 미화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고찰이 있어야 되고 유해도서, 자위를 유발하는 유해도서를 초등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는 거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경청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급진적 성교육은요. 학부모들이 일단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나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전혀 교육하지 않고 성적 일탈의 의과학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합의,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일탈을 부추기는 교육이 학부모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학부모들 뿐만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지금 뭐 저러고 싶어서 저러겠습니까? 지금 이 학부모들은 국영수 잘 가르쳐 달라고 저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영수 일반적인 지식과 달리 성적인 지식은 아이의 전 생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간을 개조할 수 있는 것이 성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인 지식과 가치관은 인간의 성품, 성적인 충동과 욕구와 호기심 여러 가지 역동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망치는 성교육 하지 말아달라고 집단적인 요청과 시위가 있었죠. 피켓에 보면 뭐 성애와 동성애 별의별 단어 다 나와 있습니다. 참 민망한 단어지만 참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국회의원이 나선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로서 이것은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책들이다. 이런 성교육이다라고 말하며 그럼 우리가 학부모들이 왜 항의하는지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학부모들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외설적 성교육 책들 유해 도서들이 성적인 일탈을 부추기고 아이들의 절제력이나 통제 능력에 대해서는 함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진 지 오래이며 동성 간의 성행위까지도 옹호하고 성전환을 옹호하고 생명 경시 풍조를 조정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좀 일탈을 하거나 동성간 성행위 좀 하거나 성전환 좀 하면 안 됩니까? 해롭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또 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은 해롭다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성관계가 어때서 서로 존중과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하되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을 잘 조심하면 아이들이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 성취감도 좋아지고 괜한 성적 충동에 시달리지 않게 되고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교육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 여성의 전화와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국가 성교육 표준안이 학교 학생들 간의 성관계를 성적인 일탈로 간주하는 것이 잘못됐다. 학생 간의 성관계를 인정해야 된다고 2015년도에 의견서를 냈죠. 과연 그 주장이 옳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때부터 성행위를 한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삶의 성취력이 좋아지고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때부터 성행위를 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어릴 적부터 전 생애에 걸쳐 가난해지고 저항력이 되고 성병에 걸리고 미혼모가 되고 결혼이 파탄에 이를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메리탈 스테빌리티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10대 때 성행위는 성적 일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탈에 대한 자책감을 덜어내주기 위한 교육도 저희 협회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파란 불일 때 건너면 돼. 빨간 불일 때 건너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앞으로가 중요해. 앞으로 우리가 실수하지 말자. 이걸 우리가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실수하지 않는 걸음으로 삼자. 기분이 정말 개떡 같아요 라고 애들 얘기합니다. 제가 임신 테스트기로 테스트하면서 기분 진짜 개떡 같았어요. 얘기하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성관계 했는데 기분이 개떡 같았어요. 생리 안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테스트했을 때 한 줄 나왔어요. 저 죽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네가 기분이 바닥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활주로로 치면 비행장에 있기 때문이지 날아오를 일만 있을 거야. 이만하길 다행이야. 앞으로는 파란 불일 때 건너.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앱스넌스 교육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욱더 콘돔을 잘 챙기면서 성관계 하거라. 그러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보고서도 이런 보고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그래서 합의하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을 조심하며 성관계 했는데 네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한마디로 말해 우울감이 심해지고 자살 충동이 심해지고 낮은 행복감을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공이 여학생, 남학생 동일했어요. 결국 이 국가의 통계 제11차 청소년 건강 생태 온라인 조사를 토대로 한 이 보고서는 청소년의 성적 관심을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랑 성적인 행위를 할지 내비게이션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왜? 이 결론은 청소년의 성경험 유무가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승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성적인 욕구는 기본적인 것이나 이걸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동물은 발전기가 있죠. 섹스가 정확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발전기라는 게 없습니다. 즉 조절, 승화, 인내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조두순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건 좀 지나가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10대 때 성행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내 안팎으로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으니 참조를 하시고요. 심지어 10대 때 연애도 해롭더라는 통계까지 있습니다. 이건 성적 일탈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미 2011년도에 통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10대 때부터 연애를 하면은 10대 연애는 결혼할 수 없는 시기에 연애한다라는 어려움이 있죠. 10대 때 연애하면 실제로 약 5분의 1이 성관계를 하고 그러다가 아기가 생기면 85.4%가 낙태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대학교의 논문을 좀 인용한다면요. 10대 때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우정만 나누다가 어른이 된 아이들이 훨씬 긍정적이고 밝은 결혼 생활과 삶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는요. 결혼이 가능한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절제 교육을 시행하고 굉장히 학교에서도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교육입니다. 이것은 사실 자기 성적 결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성행위 해도 된다는 교육과는 굉장히 다른 결인 것이죠. 그래서 10대 때 성행위를 조장하는 교육은 이래서 좀 어려움을 안겨주게 되고 학부모들이 반대할 만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지금 유해도서가 동성 성행위를 옹호한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동성 성행위가 뭐 어때서요? 합의하에 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동성 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요. 동성 성행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남성 간의 성행위, 여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동성 결혼 통과된 나라들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은 남성 간 성행위는 항문암, 대변 실금, 항문 사마귀, 각 나라 보건당국 캡처입니다. 등 남성 간 성행위에 의한 각종 질병,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영국 보건복지부죠. 미국 질병관리본부, 사라져가던 이질, 개발도상국 질병에 많이 걸리는 분들이 그리고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동성 성행위가 직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복지부도 WHO도 공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간 성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에이즈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에서 에이즈에 걸린 분들 70%가 남성간 성행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국가 에이즈 관리사평가서 60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HIV 감염된 분 70% 이상이 남성 동성애를 하고 계신 분, 남성 성행위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제4차 자료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후반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코호트 통계에 따르면 너 어쩌다 에이즈에 걸렸냐? 92.9%가 합의하에 동성간 성행위에서 걸린 겁니다. 오로지 7%만이 이성간 성행위로 걸린 것이죠. 이성간 성행위보다 더욱더 위험한 게 동성간 성행위라고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따로 남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간 성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성병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게 되는 것이 동성간 성행위입니다. 일반적인 성행위보다 훨씬 더 많은 성병이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죠.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매독의 대부분이 동성 성행위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국의 런던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레즈비언들은 괜찮을까요? 각 나라 보건당국은 레즈비언 성행위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미국 여성건강국도 레즈비언 성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동성 간의 성행위죠. 예, 굉장히 많은 아예 이렇게 따로 코너가 있죠. 예, 암이라든지 중독 증상에 많이 연결되어져 있고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아예 동성 성행위 여자끼리 하시는 분들의 코너를 어느 순간부터 따로 만들고 굉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부추기고 그것도 자기 성적 결정권이고 심지어 지금 세이프 섹스 교육의 대목격인 그 유니세프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부모가 아이들이 동성간 성행위 하려고 할 때 말리면 호모포비아다 이런 단어를 거침없이 쓰고 있습니다. 호모포비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교육 가이드라인 유해 노선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행위가 어떻게 부모들에 의해서 쉽게 용납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사람은 이런 행위 하겠지만은요. 이걸 부추기는 교육은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전환이 어때서 할 수도 있겠죠. 막상 본인 자녀가 하겠다고 하면 난리를 치면서. 요즘 근데 좀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전환이 인권이고 자신의 성별도 본인의 정체성에 따라 아이덴티파이 하면 된다. 그런 교육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라든지 스페인, 영국 등을 중심으로. 근데 그 나라가 정말 대박인 게 최근에 청소년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너무나 해롭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참 자기 성적 결정권의 한 분야로 성별 정체성까지 포함시켜서 타고난 성별은 남자지만 정체성은 여자야. 그렇다면 너의 정체성대로 살 권리가 있어. 이른바 성전환을 옹호하는 유해 도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 토론하시는 분들이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성전환이 그래서 아이에게 행복감을 주는 게 아닌가?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취득하게 되면 좋은 거 아닌가? 성별이 바뀌면 그 아이한테 행복해지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성별은 일단 의과학적으로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의학자들이 내놓은 결론입니다. 성별 결정은 수정될 때 정해지고 세포핵마다 우리 몸의 세포핵마다 남자는 XX, XY, 여자는 XX 성염색체와 성염색체뿐만 아니라 일반 유전자 2만 개 중에 6,500개의 익스프레션 발현이 다릅니다. 남자 여자는 굉장히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2차 성징이 오게 되면은 이 남녀의 차이점이 더욱더 뚜렷해지게 됩니다. 근데 10대에 성전환을 옹호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라 네가 성별을 고르도록 해라 하는 교육이 왜 위험하냐? 아이들이 그래서 난 내 성별 정체성을 찾아냈어요. 알고 보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어요. 그래서 성전환을 시도하는 아이들에게 진행되는 시술은 또는 치료는 사춘기 억제제 그리고 반대성 호르몬, 교차성 호르몬 투여입니다. 이런 것을 투약했을 때 아이들은 심각한 대사 질환이나 기타 정신적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어른이 겪어야 되는 각종 질병들을 어린 나이부터 가지게 되며 특히 정신적으로 우울과 불안, 초조 긴장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는요 꿈이 자주 바뀌죠.
예, 연예인이 되고 싶다가 만화가가 되고 싶다가 뭐 의사가 되고 싶다가 교사가 되고 싶다가 스포츠 선수가 되고 싶다가. 그래서 아이가 나 엄마 이제 스포츠 선수 되네요. 김연아 보니까 피겨 할래요. 너 당장 피겨 학원 끊어줍니까? 나 갑자기 연예인 되고 싶어졌어요.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나는 엔터테인먼트에 좀 연결 좀 해줘봐요. 엄마 당장 연결합니까? 잠깐 더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하죠. 아이들은 술, 담배를 할 권리도 없습니다. 사실은. 보호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 여러 이제 성전환 관련해서 박사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어렸을 적에 그 아이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그래? 성전환 할 거야? 그러면 가자. 시술하자. 너의 사춘기 호르몬을 억제하는 주사부터 맞자. 그리고 교차성 호르몬을 맞자. 그렇게 해버리면요. 실제로 그 아이들은 거기에 속박되고 자신의 반대 성별을 선택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 조금만 기다려봐. 네 꿈이 자주 바뀌는 것처럼 너의 성별 정체성도 네가 타고난 성별에 잘 안착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 넌 세포 핵마다 37개 세포 핵마다 XY 아들이야. 근데 네가 잠깐 여자가 되고 싶은 건지도 모르잖아. 기다려보자. 예, 성별 정정을 보류한 경우 95% 거의 다 자기 성별에 만족하고 안착합니다. 저도 제 성별이 싫었던 적이 있어요. 왜 여자는 애 낳아야 돼? 왜 여자는 젖도 먹여야 돼? 왜 여자는 왜 이렇게 힘이 약한 거야? 29에 첫 애 낳는 순간 싹 사라졌어요. 아기를 안아보니 그 느낌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여자인 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변한다고 해서 다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염색체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의 염색체가 이미 수정될 때 정해져서 그 염색체에 따라 유전자가 다르고 호르몬이 다르고 근육계가 다르고 골격계가 다르고 키가 다르고 체중이 다르고 성대가 다르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다르고 체수분량이 다르고 체지방률이 다르고 생식기관이 다르고 뇌가 다르고 마음학이 다르고 너무나 남녀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성별을 바꿀 수 있어. 그게 너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학부모들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와서는 노르웨이나 스웨덴, 핀란드, 영국 등 성별 확장 치료, 즉 성별 정정 치료를 허용하고 이걸 반대하는 부모들을 굉장히 무슨 소수자 압박하는 사람으로 매도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아이들이 망가지더라는 것이죠. 한때의 혼란을 정해진 기정사실처럼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미국의 주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제 청소년이 소송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성전환 하려고 했을 때 네가 말렸어야지. 13세가 성전환 하겠다고 했을 때 네가 그걸 내가 동의했다고. 예. 이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기다려주고 아이에게 바른 교육을 해주고 바른 성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술, 담배 사겠다는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10대에게 얼마든지 성별은 바꿔도 된다는 의견은 무조건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유해도서입니다. 그래서요, 아유, 한국만 이렇게 꽉 막힌 소리 하고 있나? 우리 한국만, 우리 이인희 의원님만 이렇게 꽉 막힌 소리 하고 있나?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사적인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외국 보시면은요, 장난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사춘기에 과도한 성충동 및 성적 호기심을 시각적으로 자극하는 성교육을 멈추라고 집단 항의하고 시위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우리랑 좀 급이 달라요. 그리고 애들한테 포르노를 보여주냐 너희들은? 그리고 아이들을 왜 성애화시키냐? 왜 내 자식을 망치냐? 나는 우리 집에서 아이들에게 합의한 사람과 아무하고나 성행위 해도 된다고 교육한 적이 없어. 왜 가풍을 망치냐? 왜 다양성 망치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금 보시면 educate, don't indoctrinate. 세뇌시키지 마라. 네 사상을. 바른 교육해라. 미풍양속을 교육하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성행하는 교육을 멈추라고 교육청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야 버스 타지 마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포괄적 성교육 하지 말아라. 아이들 성행화시키지 말아라. 성교육 자체가 이제 성교육 자체가 부도덕하다. 아이들에게 sit-out 캠페인 했을 때 제가 여기 집회 요청 받고 갔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요. 거기는 바른 성교육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세이프 섹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한테 교육, 그래서 제일 많이 안 간 학교는 40%가 등교 거부를 했습니다. 성교육 관련 갈등으로 등교 거부 운동, 이거는 스트라이크예요. 거의. 불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듭 그들이 주장합니다. 네 사상 주입하지 말고, 네 잘못된 가치관 주입하지 말고 교육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교육 시간에 교육을 안 하고 아이들 망치냐. 세뇌하지 말고 교육하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o much too soon. 너무나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알 필요도 없는 것들을 너무 일찍 교육해서 아이들에게 성적인 충동, 조기 성인화시키는 교육을 멈추세요. 지금 아이들에게 걸맞지 않는 성교육을 하지 말고 too much too soon 교육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난미 난나우 교육이나 해라. 절제 교육을 하라고 요구하고 아빠들까지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성적 충동을 야기하는 거, 어디를 더듬어봐라, 만져봐라, 들여다봐라, 어디를 자극해야 만족스럽다, 성관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왜 그 교육을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하고 있느냐. No conversion. 성적 충동을 이야기하는 성교육을 멈추라고. 왜냐면요, 애들 컨버전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디프레션도 심해집니다. 정신병이 같이 오는 거예요. obsessive compulsive가 먼데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성교육 잘못 받아도 아이들이 망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let us be kids. 나 우리 좀 애들답게 내버려 두세요. 왜 우리 애들답게 안 키우고 우리한테 왜 그런 성인화 교육하는 겁니까? 우리 부모들에게.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안 가겠다. 스트라이크를 했다고. 스트라이크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온타리오, 캐나다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는 6명 중에 1명이 외설적인 성교육. 도대체 이거 누가 하는 교육이야? 아무리 저항해도 안 되니까요. 2,000명이 자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국영수 교육 지대로 안 해서가 아니라요. 성교육 때문에요. 저기 캘리포니아 또 다른 카운티에서는요. 아예 성교육 자체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겠다. 성교육하면 덮쳐버리겠다. IPO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Informed Parents of California. 그래서 우리가 캘리포니아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메스, 망치는 교육이 성교육이다. Don't mess our kids예요. 우리 아이들을 메스업 하지 말고, 망치지 말고, 성교육 하지 마라. 성교육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해 줄게. 감시단을 꾸리자. 그게 IPOC예요. 그리고 외설적 성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그 목적만으로 결성된 단체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그리고 교육 공동체 이거는 분열이죠. 아이들이 아이답게 크게 나도 달라라.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국도 성교육 해달라고 해서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교육 단체들이 다 씨가 말라버렸어요. 너무나 외설적인 성교육이 덮어버려가지고. 가봤더니 이러고들 계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답기를. 아이들만의 동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만의 누려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유도하는 셀프 터칭 교육, 어디를 더듬어야 만족스러운지, 플레저러블한지 찾아내는 교육 좀 하지 마라. 아이들이 자기 성감대 찾아야 되는 시기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분들의 요구는 이겁니다. 마무리하자면은 Stop the sexualization in state school. 아이들을 성형화시켜서 망치는 일을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성교육은 끝나야 됩니다. 자, 프로이드를 추종했고 인간이 얼마든지 성적 자유를 누려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그대로 답습했던 J.D. 어니는 이를 밝히려고 했는지 86개 도시와 나라를 조사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86개 도시와 어느 나라도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된 유명한 책이죠. 그 어떤 나라도 성적으로 절제하고 승화하고 인내하고 성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인간들이 많아질 때, 즉 일부 일처제를 고수하고 성적 일탈을 방종하지 않는 그때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팽창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로마 그리스 수매를 할 것 없이요. 성적인 방종을 방치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질 때는 그 전에 일궈 놓았던 모든 경제적 팽창을 다 까먹으면서 살더라는 것이죠. 왜? 인간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프리와이어링이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도서관에서도 안전해야 됩니다. 정말로 부모님들은 학교와 도서관에는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컴퓨터 많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도서관 보냅니다. 너무 인터넷 많이 하지 마라. 검색만 하라. 그러면서 도서관 보내는데 도서관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해도서 성교육 서적들은 정말로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우리 교육감님과 교육부와 교육 관련된 모든 의원들, 나아가 모든 교육 공동체가 앞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했던 상담 사례 한 건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두 아이가 복도에서 여자아이 2명이 레즈비언 키스신을 이제 여자끼리 키스신을 시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협회 지금 와 계신 우리 실장님한테 연락이 갔습니다. 이런 아이들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 야기하지 않고 자제할 수 있고 행동 교정할 수 있는 단체 찾다가 연락드립니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차저차 뭐 심각한 키스신을 펼쳤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3번 만나서 행동 교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 만났는데 행동 교정이 되는 바람에 3번 하지 않고 한 번만 만나고 수업 계획서가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들 2명은 자기가 왜 나를 만나고 있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학교에서 인지장애가 좀 있는 아이여서 특수반 아이들이었습니다. 일반 학교의 특수반 아이들이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인지를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알고 교육해 주십시오라고 저한테 요청했고 첫 회에 행동 교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저한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성교육 시간에 배운 대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 합의하여 했는데요. 아무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요. 왜 내가 3번이나 만나야 돼요? 아이들은 이렇게 교육받은 대로 흡수하는 경향이 큽니다. 바르게 교육해도 일탈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파란 불 때 건너라고 해도 빨간 불 때 우리도 건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indoctrination이 아니라 education이어야 됩니다. 바른 헌법 정신에 입각하고 일과학적으로도 옳은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배제하지 않는 바른 성가치관 교육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